지난번 방송에는 제가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느끼하단 반응이 있었습니다. 느끼한 것도 제 부분 중 하나죠. 네. 아직 그거 몰랐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느끼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이자이로 3월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이고요. 그럼 제이자이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저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나 우리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죠. 그래서 저도 안부를 많이 묻지만 저도 안부를 많이 받습니다. 안부. 여기는 괜찮고요.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살면서 캐나다 사람이 마스크 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여기는 괜찮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땅은 엄청 넓죠. 그러니까 이게 밀집한 데가 다운타운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밀집한 곳이. 그래서 일 끝나고 그냥 집에 가면 딱히 많이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커피 마시는 것도 드라이브 스루로 그냥 차로 이렇게 받으니까 이게 밀접한 접촉을 할 필요도 많지 않고, 또 인구가 한국보다 작거든요. 인구 수가 한국보다 작습니다. 적나요? 수가 적다 그러나요? 그래서 헷갈리던데 그게. 아무튼 한 4천만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땅의 넓기는 엄청나니까 일단 그것도 큰 요인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캐나다 친구한테 왜 안 쓰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픈데 왜 나와? 그쵸? 아픈 사람이 일을 왜 나오냐 이거죠. 여기는 아프면 식데이라고 식데이를 쓸 수 있거든요. 돈은 깎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월급이 깎이는 거 아니고요. 아프면 쉴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프면 쉬는 거죠. 당연한 거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도 나온다. 그 부분이 다르죠. 그리고 마스크는 여기서 마스크를 하면 말 그대로 나 코로나 걸렸어 라고 말하는 거는 거의 다름이 없어요. 그 친구도 마스크 쓴 사람이 있으면 피하려고 할 것 같대요. 그 사람이 아픈 걸 아니까. 비단 코로나가 아니어도 평상시에 마스크 쓴 사람이 있다 그러면 피하려 할 테고, 왜 나왔냐 이거죠. 아픈데 굳이 집에서 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괜찮아요. 근데 한번 퍼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에 곧 갈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내 시간을 가져라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못 보겠다는 게 많이 안타깝고요. 일단은 걱정들도 많이 돼요. 한국에 있는 제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캐나다 제가 있는 곳에 언제든지 오세요. 같이 놀아요. 기회 된다면 연락 주시고. 분위기 전환 겸 노래 하나 자, 분위기 전환 겸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뭘 들까?
자, 이번에도 저의 우상, 이 조병하 시인의 시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내용이. 지금 제 이 마음과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라는 거. 조병화. 밤 2시경 잠이 깨서 불을 켜면 온 세상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나 혼자다. 이렇게 철저하게 갇혀 있을 수가 있을까? 첩첩한 어둠의 바닥. 조물주는 마지막에 있어 누구에게나 이렇게 잔인한 거. 사랑하는 사람아, 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아. 내용이 정말 제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마음과 아주 비슷합니다. 뭐 제가 이 정도 시 내용까지 심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읽은 시는 조병화의 혼자라는 거라는 시였고요. 제가 알다시피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제 일하는 그 일정이 뭐 5일하고 4일 쉬고 혹은 뭐 5일하고 5일 쉬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 쉴 때 4, 5일씩 쉬어요. 엄청나죠. 거의 한국에 비교하면 거의 매번 뭐 쉴 때 휴가를 갖는 건데요. 대신에 하루에 12시간 일한다는 거, 12시간 일하고 몸을 쓰는 직업이라는 거, 그리고 그 12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은 36분, 쉬는 시간은 15분 딱 2번, 그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냥 5일 그 5일만 하면 되네라고 하기엔 조금 마냥 쉬운 것 같진 않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말하고 싶은 바는 5일 4일 쉬니까 제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휴일 중에 제가 누군가를 딱히 만나지 않으면 혼자서니까 만나지 않으면 제가 말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도 안 만났다 그 5일 중에 휴일 중에 그러면 저는 5일이나 4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할 때만 사람 보고 쉴 때는 사람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적이 그건 없겠죠. 뭐 장은 보러 가니까. 근데 장 보러 가도 뭐 한 1시간이면 뭐 차 끌고 가서 먹을 거 사오고 그리고 Hi, how are you? I'm fine 뭐 이런 거 하면 이런 것만 하고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한 일주일 4, 5일 동안 그것만 전부인 경우도 꽤 있어요. 집에서 뭐 인터넷이나 하다가 굉장히 철저하게 혼자인 거죠. 간혹 이제 아는 사람끼리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재미없어요. 농담이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놀던 때가 그립죠. 그때 참 재밌게 놀았는데 물론 이제 친구들도 결혼도 하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놀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쌓아온 그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만 곱씹어서 하는 것도 참 재밌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읽게 됐어요. 조병하 시인의 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난리인데 지금 한가롭게 시 읽을 때냐라고 말하시는데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좀 접어두시고 천천히. 지금은 제가 봐도 자기 몸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침착하게.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좀 허무맹랑한 얘기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그냥 아주 강한 독감 정도 아닐까. 어차피 하루에도 몇 명씩은 독감으로 죽잖아요. 뭐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이 죽겠죠. 이제 나이가 많으면 이제 독감으로 인한 자연사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사람들은 죽는데 매일 죽는데 코로나가 조금씩 기인은 하겠죠. 그렇지만 글쎄요, 그게 막 치명적이진 않으니까 그냥 이제 상상하기로는 그렇게 그냥 평범한 건강한 일반인은 코로나가 걸려도 사실 좀 알타가 낮잖아요. 지금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뭐 해열제 정도만 먹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한 방에 싹 막지 말고 그냥 팍 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쓸데없는 아이디어인 거죠. 사실 뭐 이러면 여러 공격을 많이 받긴 할 텐데 그러니까 물론 노약자들에게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챙기도록 합시다, 여러분. 일을 철저히 안 하고 시키는 일 철저히 도망가고 칼퇴근 어떻게든 해가지고 아프면 좀만 아파도 아프다고 나 몸 너무 아프다고 하고 해서 안 나가고 해가지고 자기의 건강을 이 뒤로 호박씨 간다 그러죠. 이제 뒤로 이제 호박씨 아니라 뒤로 내 몸을 더 챙기는 거죠. 앞에서는 좀 빌빌대서도 사실 나는 되게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남아서 나중에 저랑 얼굴 볼 때 술 한 잔 맛있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네요. 한국에서 온 안타까운 뉴스. 우리 네오가 없어졌어요. 아웃 오브 비즈니스입니다. 네오가. 네오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오는 제가 즐겨 다니던 한국에 있는 플스방, 플레이스테이션 방의 이름이죠. 외대 앞에 있던 건데, 이거 저희 아지트였거든요. 뭐 약속 장소를 거기로 정해서 축구 게임 한 판 하면서 애들을 기다리고, 뭐 우리는 막 4명, 6명, 5명, 7명 뭐 이렇게 다 한 번에 막 플레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제 친한 친구들이 힘들 때 취직이 잘 안 되고 졸업하고 나서 할 게 없고 돈도 없고 뭐 진짜 뭐 어떤 취준생으로서 많이 힘들 때 저 역시 음악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음악적 수양만 쌓고 있었을 때 아무튼 다 가난했어요. 그때 우리의 그 어떤 고단함을 잊게 해준 유일한 어떤 탈출구가 사실 그때 그 네오플스 방에서 하는 그 위닝이었거든요. 그 위닝을 하면 이제 다른 걱정을 싹 잊게 해주니까, 싹 잊고 그 순간만큼은 이 자식을 물리치고 내가 이 리그 1위를 오늘 1위를 하겠다. 1위 하면 되게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밖에서 그 큰 소리 칠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거 1위를 하면 그날 술자리에서만큼은 내가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 막 추앙해주고.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한 7명인가 8명까지인가 최고로 해봤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7명 8명 같은 빅 경기에 전승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8명끼리 했으면 7승이 전승이겠죠. 7명이 하면 6승이 전승이고, 전승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이제 무조건 진리다. 적어도 뭐 그 해만큼은 뭐 그런 조건을 좀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걸고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 내기는 못해요. 막 게임비도 진짜 없어가지고 막 누가 2천원한테 빌려주고 막 마일리지 싼 거 얘한테 써주고 막 그런 식으로 진짜 했었는데, 가격도 싸요. 1시간 1,500원이었으니까 뭐 한 두어 시간 해도 5,000원 안 나오고, 배고프면은 600원짜리 눈에 띄네 과자 사 먹고, 배고프면 그 또 자판기 커피는 무료입니다. 거기 커피가 좀 맛있어요. 배고프면 커피 하나 뽑아 먹고, 소금 굶지만 이 게임은 또 재밌거든요. 막 그러면서 막 했었어요. 그랬던 우리의 장소, 추억의 장소 네오가 없어졌다는 거. 이제 사장님과도 하도 친해져가지고, 가면 안부, 이제 한국 휴가 갈 때마다 가면 안부 묻고 했었는데요. 이제 장사가 안 된다고 막 많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됐군요.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되나요? 이제 그 바로 맞은편에 다른 플스방이 하나 있다던데 거기를 가야 될지 글쎄요. 좀 막막합니다. 이 아지트라는 게 사실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아지트가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요? 그 아지트, 친구들을 만나던 곳, 우리가 주로 시간을 때우던 곳, 그렇게 뭐 킥킥대고 있던 것. 되게 대단하지 않고 좁고 뭐 허름했지만 그곳에 있을 때만큼은 그 어디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했던 그런 아지트. 다들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지트 하면 너무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즐거워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항상 지금도 아지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만의 아지트 혹은 뭐 우리들의 아지트 이런 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만의 아지트를 위해서 이 타이니 하우스라고, 타이니가 작다는 뜻이잖아요. 미니 같은 뜻인데 타이니 하우스를 보면은 굉장히 작은 공간에 그 집을
꾸미는 게 있어요. 하나에 이렇게 막 작은 화장실, 작은 주방 이렇게 놓는데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넓진 않지만 뭔가 그 좁은 공간에서 있는 게 뭔가 마음이 굉장히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타이니하우스 어떤 건지. 그래서 저 미래에도 내가 좀 돈을 좀 벌고 은퇴할 때쯤에 우리 시간이 많지 않겠어요? 뭐 아닐 수도 있죠. 많기를 바랄 수도 많기를 바라는데 바쁠 수도 있죠. 저희 아버지는 지금 70 넘으셨는데 아직도 일하시는데 그래서 뭐 그쵸. 저도 그때까지 일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좀 여유가 생긴다면 이 뭐 월세를 좀 내서라도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뭐 4, 50대까지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을 테니까 좀 밀린 게임 그동안 재밌는 거 많이 나왔지 않겠어요? 그래서 밀린 게임도 좀 하고 또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그리고 뭐 얘기도 좀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데서 뭐 책도 읽고 뭐 그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월세를 같이 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동참해 주실 건가요?
제가 요새는 음악을 최근에 제가 있었던 사건을 알려드리면요, 이 종신 형님의, 제가 아주 진짜 정말 존경하는 음악가 아니겠습니까? 이 윤종신 씨는 이상하네요. 그냥 항상 부르던 대로 그냥 부를게요. 종신 형님이 이 과학의 무슨 행사를 위해서 눈물의 성분이라는 무료 음원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포를 공짜로 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 눈물의 성분이 무료 음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무나 받을 수 있고 내가 이걸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니까 내 라디오에 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 라디오에 그 음악을 실었단 말이죠.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의 음악을 넣었고, 그리고 이런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내 라디오에 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 라디오를 제가 어떤 돈이 있어서 저작권 돈 다 내가면서 방송사처럼 내가 선곡해서 음악을 깔 수만 있다면, 우리 음악 캠프 배철수 형님처럼 좀 음악을 좀 이렇게 내가 선곡해서 아무 음악이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 음악을 좀 이렇게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게 너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차라리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서라도 할까? 그러면은 또 곡을 망치잖아. 여러분, 그 곡을 좀 그렇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곡을 망친다기보다는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게으르죠. 그렇게 연습을 잘 안 하니까. 제 나름의 감성들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이 원곡의 감성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그 원곡을 틀어주고 싶은데 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눈물의 성분을 틀어서 너무 기뻤는데, 어느 순간에 이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이제 그 유튜브 거기서 온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왔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가볍게 읽으면 Hi Chang, a copyright owner using content ID claimed some material in your video.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오너가 내가 지금 자신의 그 컨텐츠가 너한테 지금 써져 있는 거 클레임했다. This is not copyright strike. This claim does not affect your account status. 그러니까 이건 아직 완전히 소송 같은 거 진행된 건 아니고 아직 너의 그 어카운트 상태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There are either as running on your video,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여러분 알아듣기 쉽죠? 제가 영어를 열심히 읽는 것보다. 물론 열심히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듣는 이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알기 쉽게 한국적으로 제가 어렵게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With the revenue going to the copyright owner. 오아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OR이에요. 네. The copyright owner is receiving stats about your videos views,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뭐라고 써 있는 거지? 해석해야겠는데. 이거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왓츠 넥스트라고 있어요. 네가 해야 될 부분. 그래서 보면은 네가 이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비디오 안 지워도 돼. 만약에 네가 좀 뭔가 미스테이크가 한 게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를 지워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그리고 클레임드 바이죠. 클레임드가 어디냐면은 클레임 건 사람인 거죠. 클레임 건 사람이 SM 엔터테인먼트예요. SM 엔터테인먼트. 아니 무슨 SM이 이 방송을 당연히 들었을 리도 없었을 테고
어떤 시스템이나 매크로가 있어서 이걸 찾아내가지고 눈물의 성분 이거 무료로 배포한 그거를 우리 종신형님이랑 뭐 SM 엔터테인먼트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무슨 SM 뭐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그죠? 무료 배포 음악인데 나한테 왜 이거를 거냐 이거죠. 내가 이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광고 하나 안 싣는 유튜브인데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난 문제될 게 없어 해서 비디오를 제가 뭐 지우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 얘네가 SM이 맘먹고 득달같이 달려들면 저 같은 사람 하나 이 보내는 거 쉽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겨우 만든 거. 이거 제가 시간을 얼마나 들여서 만든 건데요, 여러분. 이 라디오 만드는데요. 맨 처음에 콘티 같은 거 짜고 이러는데 뭐 검색도 해서 자료도 만들어야 돼서 그래도 한두 시간 걸리고요. 제가 직접 녹음하려면 1시간 정도 떠들어야 되고요. 편집하려면 1시간 떠든 걸 다 들어야 되잖아요. 들으면서 드러낼 거 드러내고 음악 넣을 거 넣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1시간은 무조건 이상 넘게 걸리겠죠. 1시간짜리 떠들었으니까. 그러면 편집하고 그러면 2~5시간 걸리거든요. 2시간도 말도 안 돼. 한 3시간 걸리나 봐요. 그게 끝이냐? 아니죠. 동영상 이 사진도 제가 하나 찍은 거 사진도 카피라이트 걸릴까봐 사진도 제가 찍은 거 고르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영상에 맞춰야 되죠. 영상에 맞춘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넣었다가 요새는 좀 뺐지만 애니메이션 넣으면 시간 더 걸려. 그 다음에 업로드 또 해야 돼. 업로드도 또 할 때 그냥 업로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좀 더 써야 돼요.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어서 만든 거를 이 무료 음악 하나 있다고 그 거대 기업인 SM이 나한테 이런 클레임을 건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안 쓰면 되잖아 이러면서 생각에 그거를 이게 제이자이로 5-1회거든요. 5-1회를 접었어요. 저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죠. 저 외에는. 만족하니? 응? 라고 묻고 싶네요. 그냥 뭐 사실 써도 뭐 별 탈 없을 수도 있었겠죠. 사실. 근데 저는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깔끔한 게 좋으니까. 네. 이게 좀 뭔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작권 사실 그런 게. 그래서 뭐 사실 제가 피아노를 연주해서 누군가의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해서 노래를 부르면 그거는 괜찮은 건가? 그 사람의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 이런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작권 협회 같은 홈페이지 가봤는데 그게 되게 불분명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다. 그러니까 근데 대기업만 이기게 돼 있어.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 원작자와 아티스트, 원곡 뭐 카피라이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같은 소상공인 저 같은 작은 라디오 DJ가 이렇게 재미삼아 넣는 무료 음악까지 태클을 거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음악 보세요. 제 음악 만들어서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제 음악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가져가. 참. 아무튼 뭐 받을 수 있고 근데 요새는 또 네이버 블로그 잘 돌아가는지 확인이 안 돼요. 제가 네이버 비번을 잃어버렸어요. 비번을 잃어버렸는데 본인 인증을 하려면 핸드폰으로 하거나 IP로 안 돼. 핸드폰이 캐나다에 있는 번호로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 IP는 안 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비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이 시스템이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난데 나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본인인데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핸드폰 한국 거를 안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네,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들만 뭐 그렇다고 논문의 성분이 문제 있다고 인정하는 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좀 깔끔한 음악들로만 좀 선곡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 음악들 제가 지금 틀고 있는 것들이 다 오디오 라이브러리거든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깔기에는 무난하고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용하기에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 막 그냥 막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허접한 유튜브 방송들 있죠?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이 이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그래도 괜찮은 플랫폼이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저는 라디오만 하지만 영상은 없지만 그래도 음악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음악이 사람의 심정을, 이 마음을 굉장히 감화시켜 주는데 이런 곡들을 쓸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제 음악을 많이 넣고 싶은데요. 제가 노력해야겠죠. 근데 제가 혼자라는 거 때문에 요새 많이 좀 고독하답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어쨌든 그 와중에 제가 이러면 안 된다. 좀 더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인터넷을 끊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자기 개발하는 시간에 또 공을 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최근에 제 친구가 이 게임 큐브와 닌텐도 위를 여러 가지 그 게임 CD와 함께 빌려줬다는 거. 아무튼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내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것은 저 집 근처 차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이 공공 도서관이에요. 저는 도서관에 가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시간이 되면 종종 오는데요. 이 공공 도서관 중에서도 이제 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터디룸 같은 곳인데요. 마침 비어 있어서 제가 그 방을 빌려서 예약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왜 안 하느냐? 집에서는 원래 밤에 녹음하거든요. 그때 이제 밤에 이제 감정들이 조금 더 살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집에서 할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쉬고 싶어서, 정확히 말하면. 왜냐면 내일 6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푹 자고 싶어서 미리 녹음을 합니다. 도서관이 어, 캐나다에는 좀 우리도 구마다 구립도서관 같은 게 있긴 하죠. 근데 캐나다에는 뭔가 그 도서관이 접근성들이 굉장히 괜찮고요. 시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핼리팩스에 이제 센트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굉장히 건물도 예쁘고요. 돈을 많이 들였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건물도 예쁘고 층수도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쾌적해요. 시설도 잘 돼 있고 컴퓨터도 많아서 뭐 인터넷 같은 거 하기 좋고 그 다음에 책들도 뭐 적당히 있고 그래서 이 도서관이 이 한국의 도서관과 사뭇 다릅니다. 느낌이. 제가 지금 스터디룸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을 이번에 유튜브 배경 화면으로 넣으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이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다는 거 있는 곳인 걸 이제 볼 수 있게 되겠죠.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이제 도서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이제 도서관이 아무래도 뭐랄까요, 진짜 공부하기로 가거나 아니면 뭐 책 빌리러 가거나 뭐 거의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 주 목적이죠. 공부하러. 진짜. 시험 있어. 토익 시험이야. 자격증 시험이야. 수능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공부해야 될 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전투적으로 열람실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전투적으로 탁 자리 차지한 다음에 내 짐 탁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막 하는 거죠. 가끔 나와서 뭐 담배 필 사람 담배 피고 배고프면 이제 컵라면에 삼각김밥 하나 먹고 다시 복귀해서 공부하고, 예? 그리고 뭐 또 뭐 있죠? 나와서 자판기 커피 하나 먹고 아니면 혼자 공부하면 너무 외로우니까 친구 불러서 같이 공부하다가 나와서 뭐 이제 좀 얘기 좀 하다가 그 수다가 또 너무 재밌죠. 하다가 다시 공부하고 공부 좀 안 된다 싶으면은 그 친구랑 나와서 네오를 가게 되는, 네오 가서 이제 위닝하고 뭐 그런 거죠. 풀스하고 막 풀스방 가서 아무튼 그런 우리는 한국의 도서관은 그런 이 굉장히 전투적인 곳이라고 하면 이 캐나다 도서관은 굉장히 정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즐길 수 있고 좀 뭐랄까 전 연령대가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틴 존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 큰 경우에는 한 층이 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도서관이 우리는 시립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왁자지껄 어린이 있는 데는 좀 왁자지껄 좀 시끄럽죠. 다른 데서는 얘기하는 거 테이블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게 전혀 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책도 읽고 할 수 있어요. 공공 도서관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자유롭습니다. 뭐 카페도 하나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열람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국의 열람실 같은 막 책상 다닥다닥다닥 붙여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있는 곳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두 시간 와서 뭐 인터넷도 하고 책도 좀 보고
뭐 있나 살펴보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누굴 만날 때도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도서관에서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 죽일 수 있기에 너무 좋아요. 도서관이 또 책도 많고 하니까 음, 그런 장소로서 도서관이 참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도서관에서 봐 그러면은 뭐야 공부 좀 하나 뭐 요새 열심히 하나 공부 막 이런 느낌으로만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워낙 시간 죽이기 좋은 곳이라서 그냥 뭐랄까요? 그냥 만남의 장소로도 굉장히 괜찮고요. 심지어 이제 홈리스 노숙자분들께서도 이제 인터넷 하러서 많이 좀 오십니다. 물론 그 분들이 막 내 옆에서 인터넷 한다 그러면 조금 좀 우린 좀 뭔가 살짝 불편 막 이런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사실 그 노숙자들이 편하게 와서 인터넷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분들도 인터넷 관련할 수 있는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이 그 뜻이었어? 인터넷 할 수 있는 권리? 아무튼 그 인터넷 권리가 있는데 그분들도 인터넷 하셔서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셔야죠.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 이제 막 어떤 컴퓨터는 그렇게 컴퓨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또. 뭐 게임 컴퓨터는 아닌 텐데 그 와중에 막 그 게임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막. 근데 그만큼 분위기가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자주 오진 않는데 옛날에 이제 룸메들이랑 살 때는 더군다나 저는 거실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뭐 내 개인적인 공간이 좀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왜 도서관 2, 40분 걸어가서 아니면 버스 살짝 타고 가서 도서관에서 그냥 인터넷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도 좀 한번 구경해보고 그런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DVD도 많아요. 그래서 DVD 불리는 사람도 꽤 많고요. 물론 최신 DVD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못 본 영화가 본 영화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볼 영화는 언제든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자연스럽게 쉬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여러 가지 액티비티 같은 거, 작은 어떤 모임이나 행사, 배움의 뭐 장소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열려요. 이벤트 같은 거 열리니까 참 좋아요. 네, 그런 거 한국에도 있으면 좋은데 왜 한국에는 없을까? 저는 항상 무슨 일이든 한국과 비교를 해보거든요. 근데 왜 캐나다는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될까 생각해 보면은 간단합니다. 답은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정말 좋아요, 진짜 살기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땅이 좁아요. 공간이 없어요. 땅값이 비싸요. 그런데 그러니까 최대한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람실이 많은 게 당연한 겁니다. 필요해요. 우리한텐 어쩔 수 없어요. 캐나다 와서 도서관 보면요, 와 저런 공간을 저렇게도 막 한국 도서관 있으면 공간 남는 걸 뭐 볼 일이 없죠. 내버려 둘 수가 없죠. 뭐라도 채울 거예요. 근데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그래야 민원도 덜 들어오고. 근데 여기는 사람이 적당히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히 있어야 쾌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조금 뭐 정치적인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좀 인구가 많이 분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다 결국은 경쟁이 심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 소주가 마시고 싶은데 어떡하죠? 소주가 마실 친구가 딱히 없습니다. 소주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저는 혼자서는 소주를 잘 안 마십니다. 왜니 그러면 인생의 끝에 간 느낌이랄까? 인생 막장 분위기가 날 것 같아서 혼자서는 소주를 마시지 않거든요. 네, 혼자서는 맥주만 마셔요. 아무튼 소주를 파는데 이 해외에서 파는 소주 중에
참이슬이고요. 처음처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 봤고요. 참이슬 빨간 거 파란 거 있고 이 진로 25라고 있어요. 진로 25라고 이 750ml짜리인데 소주 25%짜리죠. 그게 가격이 한 5달러, 뭐 2, 3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2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죠. 네. 750ml에 25%짜리 진로 소주, 이 녹색 병에 노란 스티커가 2만 원 좀 넘습니다. 비싸죠? 그래도 가끔 한국인들이랑 뭐 행사라기보단 술 마실 일이 있을 때 집에서 편하게 1년에 한두 번 마시곤 합니다. 그거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많이 늘게 된 게 현 상황에 감사해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어쨌든 소주는 비싸더라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마실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마시고 싶은데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참 언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기가 요새 힘드니 여러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누가 올 수 있을까요? 진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10일짜리 휴가가 생겨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장아, 왜 10일짜리 휴가가 있는데 가면 어떻게 놀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럼 너무 기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럼 야, 니 오면 내가 네 일정에 다 맞춰줄게. 일단 너는 계획을 짤 필요도 없어. 일단 뭐 토론토 와야 되니까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보고 뭐 이런 거 다 숙식 제공해. 다 걱정 마, 오기만 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들떴죠. 그 친구도 들떴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티켓 알아보는데 막 이 정도가 좀 비싼 것 같아. 내가 딴 거 알아봐 줄게.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야, 왜 못 갈 것 같아? 왜 못 와? 저 막 이랬죠. 그러니까 휴가가 3일 잘렸어. 그럼 7일이죠. 그때 7일이면 여기 오는데 헬리팩스 캐나다에서 아니죠, 인천에서 토론토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4시간? 13시간 정도. 그리고 토론토에서 헬리팩스까지 한 2시간 비행기로 걸리죠. 그렇지만 이제 13시간 타고 그 중간에 날짜 변경선이 있어서 한국에서 캐나다 갈 때는 하루를 벌지만 캐나다에서 한국 갈 때는 하루를 잃어요. 근데 결국에는 12시간 하고 13시간 하고 2시간 타는 게 편도니까 중간에 환승시간 기다리는 대기도 있고, 또 그럼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타고 왔는데 여기 와서 바로 뭐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는데 하루, 또 캐나다 오는데 하루, 그다음 한국 가는데 하루, 이틀, 혹은 3일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왜냐면 그 시차 적응도 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한 3일 정도라고 봐야 되고 맞거든요. 그러면 7일이면 3일이면 한 4일이나 4.5일 정도 쉴 수 있는 거죠. 4.5일을 보내기엔 너무 짧죠. 너무 짧아요, 시간이. 그래서 뭐 그게 안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처음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플랜을 짜본 거잖아요. 이제 여기 올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항공권도 알아보고 했던 건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동호가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진짜 헬리팩스 멀구나, 쉬운 데가 아니구나 가기가. 깨달은 거죠. 그쵸? 쉬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귀한 휴가 중에 한 2.5일 정도, 넉넉히 3일 정도는 오가는 데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것은 긴 휴가를 쓸 수 있는 분들, 한 10일 이상, 10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10일이면
그래서 토론토에서 좀 놀고 뭐 몬트리올 이런 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퀘벡까지도. 그리고 헬리팩스에서도 제가 또 좋은 곳으로 좀 안내를 할 테니 재밌는 곳으로 안내를 할 테니까 7일 정도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0일이면 괜찮고요. 10일 이내는 진짜 내가 뭐 나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런 정도 아니면 솔직히 뭐 좀 힘들긴 하죠. 그래서 뭐 10일 휴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이직을 하는데 한 15일 빈다 이런 사람들은 올만하죠. 근데 가정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좀 그렇죠. 왜냐면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근데 뭐 커플 정도는 또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집에 혼자 사니까 뭐 안방도 내줄 수 있어요. 난 거실에 사도 되니까. 그리고 지금 뭐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뭐 한두 명 와 있어도 숟가락 한두 개 더 얹는 거는 뭐 일도 아닌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런 일이 얼마나 살면서 얼마나 있겠어요. 캐나다에서 뭐 친구를 만나서 같이 노는 거, 좋은 시간 보내는 거, 그렇죠? 한국의 지인들이 와서 여기서 노는 게, 그렇죠? 평생에 한 번 정도 있겠죠, 사실. 그 친구랑은 한 번 정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번 와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도 온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보통 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참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면 가끔은 저 농담 아니고 이렇게 슥 이렇게 하늘 봅니다. 별도 보고 보면 그래도 하늘은 같은 하늘 아래잖아요. 우리 대륙은 다르고 저 바다도 저는 대서양이고 이제 한국은 태평양이니까 바다도 다르죠. 뭐 연결은 돼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하늘은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참 그래요. 그 사실만으로 조금 뭔가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서 제 라디오 제이제로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장입니다. 스피노자의 안부 행복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엄청난 돈을 가져다 주는 일도 아니고 누군가 대단하게 여기는 일도 아니다. 심지어 내가 조금 대충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일들.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가치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나는 왜 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에 휩싸이게 되면 그 다음은 뻔하다. 그 일을 관두게 된다. 말 그대로 집어치우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보잘것없는 일들로부터 가치를 찾을 순 없을까? 그 사소한 것들에 의미를 가지게 될 순 없을까? 언제부턴가 나는 이런 생각과 물음에 빠졌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나는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은 대충 해도 큰 일들은 확실히 한다. 그것이 가능한가? 자질구레한 것들을 흐지부지 처리하고 소위 쉽게 때려 치우는 사람이 한순간에 마법처럼 변해서 큰 일을 치러낼 수 있을까? 그 큰 일조차도 때로는 자질구레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질구레한 일로 마무리되지는 않나? 우리는 큰 일만을 하며 살 수 없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 90%는 늘 해오던 아주 작은 일들이다. 빨래며 청소, 설거지, 일터에서 하는 업무도 태반 이상은 같은 일에 대한 반복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작은 일을 반복하며 살다가 간혹 또는 가끔은 큰 일을 하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작은 일을 반복하는 우리 삶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이다. 그 태도가 습관이 된다.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흐지부지가 나의 습관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는 사실 습관의 노예다.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엄청난 노력,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노력이 아니면 고치기 힘들다. 이런 습관을 가진 내가 크고 작은 일들을 무탈하게, 아니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을까? 실수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력, 그 정도는 해야 겨우 끝맺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끝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반대의 습관을 지닌 사람은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저 평소처럼 하면 된다. 작은 일을 빈틈없이 해왔는데 큰 일에 빈틈이 생길 리가 없다. 내 방 청소를 한다. 나는 혼자 산다. 아무도 내 방을 볼 리가 없다. 그렇지만 그저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거다. 큰 뜻은 없다.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게 습관을 들이는 것뿐이다. 오늘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일이 내일의 나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작은 일은 없다. 네, 이번 스피노자의 안부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정말 수필, 붓 가는 대로 한번 썼던 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아지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의 연장선 이라고 봐도 좋고, 작은 일, 하찮은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방에, 작은 방에 외딴 곳이에요. 그리고 한 구석에 어떤 한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손바닥만한 나무 토막이 있는데 그걸 깎고 있다고 하죠. 그걸 깎아요. 깎아서 뭐 조각 같은 걸 하면서 아주 작은 공예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일이 일단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둘게요. 그럼 그 일이 뭔가 대단한 일로 느껴지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만드는 공예품은 진짜 어떤 학생들의 미술 숙제 정도에 그치지 않는 실력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눈여겨볼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뭐 진짜 큰일을 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면 언젠가는 그 시간이 쌓이고 노력에 쌓여서 뭐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뭐 세계 최고의 그 공예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공예품이 정말 엄청난 작품이 되어서 뭐 전 세계 최고 미술품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최고 경매가를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20년 전으로 봤었을 때, 30년 전으로 봤었을 때 그 한 사람의 뭐 때론 소년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작은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이 작은 조각질 하나가 30년 후에는 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엄청난 이 미술품이나 걸작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제가 하는 일들, 반복적인 것들, 작은 것들을 하면서 그런 큰 꿈까지 꾸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하는 게 뭐 걸작품이 될 거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그걸 되게 뭐지 진짜 너무 시원찮게 뭐 너무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시선이 아닐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작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시간과 노력이 쌓이면 엄청난 건데 왜 그걸 되게 하찮게 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종종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정말 작은 일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이 일이 진짜 업무도 사실 되게 소소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 같지만 그거를 확실히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관리자 입장에서 큰 일을 시키겠어요? 안 시키잖아요. 예. 작은 일을 꼼꼼히 잘한 사람을 그 사람한테 큰 일을 시키잖아요. 보통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작은 일을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든 자부심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도 본인이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는 어떤 조용한 곳에서 인터넷도 안 되는 조용한 곳에 가서 짱 박혀가지고 생각하고 이제 작업하고 이런 걸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바꾸는 것은 전 우주를 바꾸는 것은 어떤 대단한 공간에서 뭐 뭔가 창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에서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거죠. 그런 스티브 잡스가 지금 뭐 스마트폰 이런 걸 개발해서 전 세계에 지금 모든 우리의 일상을 바꿨듯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들을 자부심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내가 만든 건지 내가 발견한 건지 어디서 들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아주 작은 소리를 내는 이 바이올린 하나가 사실은 전 우주에 울려 퍼지는 거. 뭔가 느낌이 있죠. 아주 내가 지금 키고 있는 바이올린 하나가 그 현 하나가 전 세계 전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도서관에서 처음 녹음을 해봤는데 인터뷰는 몇 번 해봤거든요. 도서관에서. 근데 혼자 이렇게 떠드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저 바깥쪽 보면서
저 혼자 떠들려고 하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내용도 제가 막 뭐 글쎄요,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3월이 왔네요, 여러분. 3월은 봄입니다. 네, 계절이 변하는 시기죠. 여긴 아직 봄단 봄은 아직 멀었고요. 네, 눈 내리고 있습니다. 3월에 우리 3월 하면 새학기도 시작되고, 물론 지금 상황에 따라 새학기가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1월 1일 돼도 뭔가 큰 결심을 해도 잘 안 되면 설날을 생각하며 그래 우리는 설날에 뭘 시작해야지 하면서 새해 결심을 새해 이제 설날로 미뤘다가 설날에 좀 잘 안 되면은 그래 우리 3월에 새학기 시작하면서 그때 시작하는 거지 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새해 결심을 그렇게 미뤄오잖아요. 우리의 진짜 시작은 결국에는 3월 새학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시작인 3월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주변 상황이 안 좋더라도 좀 힘내고요. 좀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다음 제가 방송했을 때는 좀 즐거운 일들 많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듣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어쨌든 힘내서 다음에 더 발전해서 만나요.